오늘은 건축을 통해 도시의 기억을 이야기했던 한 선구적인 건축가죠. 알도 로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이 건물들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과거를 기억하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건축가 알도 로시에게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상상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건축물은 도시의 기억을 담아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그릇 그 자체였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그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로시가 어떤 시대에 맞서서 자기 목소리를 냈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당시 건축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흐름, 바로 모더니즘과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는 모더니즘 건축이 거의 모든 걸 휩쓸고 있었어요. 오로지 기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사 같은 건 낡은 것이니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이런 일종의 새로운 콤플렉스에 빠져있던 시대였죠. 바로 이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왼쪽은 오직 효율과 기능만을 생각해서 매끈하게 솟아오른 건물이고요. 오른쪽은 마치 오래된 책의 한 페이지처럼 과거의 형태와 장식을 다시 가져와서 품고 있죠. 건축을 보는 두 개의 세계관이 정말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 두 시각의 핵심적인 차이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더니즘 건축가들한테 건물은 그냥 살기 위한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불필요한 장실일 뿐이었죠. 하지만 로시에게 건물은 도시의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건물의 형태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뜻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건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책이죠. 도시의 건축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철학을 요약해 줍니다. 도시의 역사는 그 건축의 역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시라는 책을 제대로 읽고 싶으면 그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축이라는 언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로시는 대체 어떻게 과거의 기억을 새로운 건물에 불어넣었을까요? 그가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도구, 그만의 건축 언어를 지금부터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유형학,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옛날 건물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도시의 유전자, 그러니까 DNA를 찾아내는 일에 더 가깝죠. 예를 들어 광장, 주택, 극장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기본 설계도 같은 거요. 바로 그 유형을 발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로시는 이 복잡한 도시의 유형들을요, 가장 순수한 본질로 압축해냈습니다. 그에게 도시는 바로 이 그림처럼 구, 원뿔, 육면체 같은 가장 근원적인 형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본 도형들에는 각각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구는 공동체의 통합을, 원뿔은 도시의 중심과 위로 솟으려는 열망을, 그리고 육면체는 인간적인 질서와 구조를 상징합니다. 이게 바로 로시가 사용한 건축 언어의 알파벳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제 건물에서는 얼마나 강력하고 시적인 형태로 태어났는지 그의 대표작을 통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이야기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시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자신의 부서진 몸을 보며 삶과 죽음, 그리고 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끔찍했던 경험이 그의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꼽히는 산카탈도 공동묘지를 탄생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그런 묘지를 단순히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도시, 즉 죽은 자들의 도시로 상상했던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묘지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도시의 구조를 그대로 빼닮았어요. 이곳에도 길이 있고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각자의 집이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건물들은 마치 창문 없는 집처럼 보이잖아요. 로시는 일부러 문이나 창문 같은 기능을 싹 제거해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형태를 그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마지막 집이라는 순수한 개념 그 자체로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카탈도 묘지는 로시 철학의 모든 것이 담긴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도시의 구조를 가져와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세대를 잇는 거대한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능을 다 덜어낸 순수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시가 남긴 이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도시와 건축에 어떤 영원한 유산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로시가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기능에만 매몰됐던 건축계의 역사라는 걸 다시 소환해 왔다는 거예요. 그의 이론은 198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 꽃피우는데 아주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어주었죠. 렘 코라스, 피터 아이젠만, 라파엘 모네오. 지금 현대 건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죠. 이 거장들조차 로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로시의 의견에 동의를 하던 비판을 하던 로시는 모두가 한 번은 거쳐가야 할 거대한 산과 같았던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로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일 겁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멋진 새 건물을 짓는 법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기존 도시가 품고 있는 오랜 역사와 어떻게 대화하고 그 위에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조화롭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던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 곳곳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서울 북천의 한옥이라는 전통 유형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식, 전쟁의 상처를 딛고 역사적인 도시 구조를 되살린 베를린의 재건 프로젝트, 그리고 도시의 격자, 그리드라는 유형을 보행자 천국으로 재해석한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까지. 이 모든 시도들이 바로 도시의 고유한 유형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로시의 생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시는 우리에게 도시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고 시간과 기억이 겹겹이 쌓인 거대한 이야기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도시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새로 짓고 있는 걸까요?